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질론과 성분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성분으로 알고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쌀을 하나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는 쌀을 한번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이 쌀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겠죠. 이 쌀이 갖고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쌀을 100으로 봤을 때 성질은 이게 한 50, 이게 반반으로 본다면 50 이렇게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성질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건? 이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성분이라는 건 뭐냐? 이건 땅에서 온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는 이 하늘과 땅이 합해져.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음양으로 하면 하늘은 뭐예요? 양이죠? 땅은 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면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자,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러면 양과 음이 합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쌀 속에는 양인 성질도 있고 음인 성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 전부 성분에 대한 것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 쌀이 갖고 있는 성분이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부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성분으로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쌀로 만든 어떤 제품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봐요. 거기에 보면 성분표가 다 붙어 있죠. 혹시 성질표 붙은 거 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게 남자요, 여자고 이것이 아버지고 이것이 어머니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면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 그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냐 이거지. 어떻게 성분만 있고 성질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성분을 우리가 배운 거다. 그러면 성분을 100% 알 수도 없겠지만 100%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100% 알았다. 결과적으로는 얼마 알은 거예요? 50%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50%를 100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 바로 성분학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과학이죠. 우리는 지금 이 과학을 50%밖에 안 되는 이 성분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오는가? 우리가 아무리 항암 성분이 있는 걸 발견을 해서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항암제를 개발한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암을 발견한 거는 1950년 아마 전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서부터 1972년도까지 쭉 꾸준히 항암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이잖아요. 제품이. 그걸 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항암제가 만들어진 것이 70년대 초반, 60년대,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닉슨 때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개발했으니까 암을 이길 수 있다. 희망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97년 레이건 대통령 때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암을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거지. 자,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재작 2017년이 또 20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1997년 이후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암이 현재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항암제라는 건 성분이죠. 이것만 이것하고 안 되는 거죠. 지금 반전인 성질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강의는 우리는 성질은 많이 알고 있어요. 성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성질은 잘 알려고도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서양 경학의 한계가 요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분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성분 이외의 것들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가 아는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경북대학의 교수님 한 분은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리고 저하고 이제 교감이 있는데 원장님 말이 맞다. 근데 그분은 어떤 논문을 발표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성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비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자, 에너지가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있다. 저는 그거를 뭘로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성질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질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이라는 건 최소한도로 10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먹어온 걸 우리 전통식품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치가 있죠.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들 이런 거 쌀도 100년 전에 먹어왔어요. 보리도 100년 전에 먹었어요. 이게 다 전통식품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러면 이런 전통식품들은 과거에 100년 전부터 최소한도로 100년 이상 된 거라 전통식품을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100년 전에 전통식품에 대한 성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가 성분이라는 거를 과학으로 우리가 도입한 이후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분으로 한 것은 최근래 얘기고 그동안은 전부 다 우리가 성질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그 음식에 먹어왔던 논리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정리를 안 해놓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는 성분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전부 다 성질론으로 이걸 다 체계화 시켰는데 이 체계화를 누가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학문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죠.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누가 앞에서 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도 거쳤고 또 자연과의 수많은 대화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한테 내가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오리가 대답해요. 근데 오리를 계속 관찰을 하고 왜 오리가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면은 답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오리가 이 얘기를 해요. 오리가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다를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성질이죠. 근데 그 성질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전통 식품, 우리가 먹어왔던,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식품을 성분이 아닌 성질론으로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분론은 성질과 성분에 대한 논리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아까 구체적으로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논리를 할 때 세상 만물은 시작을 하나로부터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태극이라고 그랬죠. 앞 전 시간에. 자,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태극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국이라고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논리 속에다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극, 음양, 사상, 활력, 이게 이제 주역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논리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해도 됩니다. 어떤 거를 대입해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도 나중에 이제 그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야 될 분야입니다. 똑같은 주역의 원리를 시간적 개념으로 풀어놓은 것이 사주명리학이에요. 똑같은 이 주역의 원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풀어놓은 것이 풍수지리학이에요. 똑같은 역의 원리를 가지고 인체와 관련해서 푸는 것이 의학이에요. 이게 이제 동양의학, 우리로서는 한의학이라고, 중국에서는 중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의학,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먹거리에다가 갖다 대입을 하면 이것이 우리식 식품 영양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 얘기 한 사람은 나는 못 들었어요. 이건 내가 남의 책을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건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한문학 석박사를 하게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통식품론이나 이런 것은 대학에도 없고 제가 하는 과목이 지금 최초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걸로 제가 이제 우리 전통식품을 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장아찌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제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전통식품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도 없는 과목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의 밥상의 원리, 우리 식품의 원리를 체계화시킨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남의 걸 보고 베낀 건 아니니까 또 비슷한 사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